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기현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애라는 곡의 기타 사운드와 스트링 사운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패드나 벨 같은 악기와 그리고 베이스 기타, 드럼 같은 악기를 또 데모에서 어떻게 시퀀싱을 하면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큐베이스에 내장된 할리온이라는 가상악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드팝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보통 올겐 같은 걸로도 연주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 피아노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는 피아노는 4비트로 가지고 우드윈드로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 패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할리온 소닉, 큐베이스의 기본 가상악기인 할리온 소닉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투명한 패드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했고요. 패드는 굳이 아래쪽에 저음역대가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오픈 보이싱으로 벌려주시는 게 다른 악기들과 부딪히는 게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해줘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좀 따뜻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패드를 사용을 하고요. 일단 벨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리온 소닉에서 이런 아주 올드한 옛날 신디사이저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그런 벨소리와, 그리고 이건 또 사일런스에서 자 요런 벨소리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자, 이런 식으로 주요 라인을 짚어주는 그런 벨 사운드를 완성을 했고요. 자, 베이스 트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이스 트랙은 누구나 다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트릴리안이라는 가상악기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했고요. 트릴리안을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주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멀티에서 멀티 패치를 로딩을 하시면 되는데, 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이렇게 키 스위치를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벨로서티가 127 이상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 업, 그 글리산드 업 기법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곡 같은 경우 베이스가 좀 제가 과거에 했던 거라, 그리고 발라드기도 하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시퀀싱은 되어 있지 않은데, 보시면 여기 지금 밑에 키 스위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이스가 시퀀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 스위치가 들어감으로써 슬라이드 업 다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소리가 구현이 되죠. 그 다음에 글리산드 업. 자, 여기서 도에서 미로 갈 때 슬라이드 업이 구현되기 위해서 키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업과 슬라이드 다운을 적절하게 키 스위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베이스 시퀀싱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루트를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루트를 사용을 하고, 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은 드럼 사운드에서 킥의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만 듣더라도 이 곡은 드럼에서 킥이 어디서 나오겠구나,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킥이 나오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도와 5도음만 사용을 해서 시퀀싱을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 시퀀싱이 되죠. 자, 여기서 G와 A 노트를 이렇게 겹쳐 놓은 이유는, 겹치게 되면 이것도 레가토 주법 비슷하지만 이제 베이스는 기타와 마찬가지로 현을 잡고 피킹을 하든지 손으로 핑거링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 왼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현을 한번 때려주는, 그걸 해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머링 주법과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다시 현을 한번 당겨주는 그런 풀링 오프,
그런 주법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상악기에서 겹쳐놓으면 해머링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패치도 아까 트릴리안에서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레트로한 레트로 60년대에 굉장히 60년대 복고에서 사용될 법한 그런 베이스 음색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베이스 시퀀싱을 이렇게 했고요. 시퀀싱 한 그대로 음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이스는 따로 녹음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드럼을 살펴보게 되면 이 드럼은 기본적인 kit과 스네어는 슈페리어 드러머에 있는 킷을 사용을 했고, 카바사 같은 경우 퍼커션 카바사는 보통 쉐이커 종류의 하나죠. 이거는 스타일러스 RMX라는 그런 가상악기에서 쉐이커를 빼서 이런 식으로 쉐이커 사운드를 사용을 했고, 드럼에서는 자, 도입부에서는 스네어 대신에 림샷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가 킥의 패턴과 동일한 리듬을 가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이 노트들이 뮤트가 되어 있는 이유는 뒤쪽에서 드럼에서 엇박으로 치는 고스트 노트들을 앞쪽에 가져다 놨을 때 그거를 카피하면서 그냥 뮤트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스네어 드럼을 고스트로 엇박을 사용을 하죠. 이런 엇박들도 다 벨로시티를 굉장히 낮춰서 고스트 노트처럼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드럼 패턴을 뭐 잘 시퀀싱 된 드럼은 아니지만 뭐 이 곡 자체가 워낙 정갈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퀀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쉐이커와 자 스네어 더블링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러스에서 이런 일렉 드럼 스네어 소스를 그냥 조금 펀칭감 있는 스네어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거의 티는 나지 않죠. 근데 스네어가 나올 때 조금 더 펀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리버스 심벌이라고, 패치는 리버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리버스는 아니죠. 리버스는 심벌 샘플을 완전히 뒤집어서 재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는 심벌 말렛으로 롤링을 한 사운드죠. 그래서 리버스와 혼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드럼 스틱 끝에 손망치가 달려있는 그런 말렛이라는 스틱을 가지고 심볼을 아주 빨리 롤링을 하면서 치는 거를 우리가 말렛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치가 뭐 샘플이라서 리버스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리버스 샘플은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심벌 소리가 창 하고 났을 때 그걸 디지털적으로 완전 리버스를 시켜서 씩 하고 끝나게 되죠. 어택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래서 어택이 릴리즈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소리가 한 번에 딱 끊기게 되죠. 그거를 리버스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EDM이나 이런 일렉 사운드에서 리버스 심벌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릴리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버스 심벌은 아니고 심벌 말렛 롤링을 엿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X 채널 중에 윈드 차임이라고 써 있는 거, 윈드 차임 혹은 윈드 트리 혹은 뭐 마크 트리 이런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나 그런 거 연주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모빌 같은 데 달려있는 금속 원통을 아주 많이 달아놓고 퍼커션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훑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 장면 전환될 때마다 이런 윈드 차임 에펙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 곡에서는 딱 한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는 컨탁의 알리샤 키스라는 이 패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이게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정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요에서는 뭐 피아노가 아주 중요한 곡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소리가 좋은 그런 피아노 가상악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엘리샤 키스를 가지고 이렇게 시퀀싱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AP 리버스드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리버스 심벌과 같은 효과 이펙트를 내주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피아노 트랙으로 이렇게 코드를, 해당 코드를 시퀀싱을 꽝 하고 한마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웨이브 샘플러 바운싱을 쳐준 다음에 리버스를 해주는 거죠. 프로세스에서 리버스, 이렇게 리버스를 해주게 되면 요런 피아노 소리가 완성이 되고, 거기다가 페이드인까지 이렇게 볼륨을 해줘서 이런 효과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인 악기 구성 트랙들을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보컬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 곡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멜로디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멜로디가 픽스가 됐을 때 이제 가이드 보컬이라는 거를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는데, 뭐 작곡가가 직접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가이드 보컬을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자, 듣고 싶지 않네요. 제가 녹음을 한 건데,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한 컷으로 가이드 보컬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들었던 악기 트랙과 키가 다른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업을 했을 때는 키가, 자, 지금 피아노 하고 들어볼까요? 자, 반키를 조정을 했네요. 실제 녹음에서는. 자, 이렇게 제가 러프하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사를 통해서 가이드 보컬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 보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할 수 있고, 이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작곡가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실제 음반에도 코러스를 해주셨고, 그 코러스를 해주시면서 가이드 보컬까지 이렇게 녹음을 해주셔서 보내준 거를 제가 들어볼게요. 가이드 보컬을 직접 녹음을 해서 저한테 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녹음을 했다면 이렇게 모노 트랙이 되겠지만 익스포트를 그냥 이펙팅이 된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스테레오 트랙으로 이렇게 돼 있죠. Met you by surprise, I did no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이건 여기서 키가 또 바뀌었었네요. 처음에는 반키 조정했다가 한 키, 마이너스 2를 키를 조정을 했네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실제 녹음을 했을 때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동엽 씨가 가장 이 노래를 맛을 살릴 수 있는 키로 맞추다 보니까 현장에서 녹음을 하면서 키를 조정을 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모 작업을 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2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녹음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디오 소스를 녹음실에 다 가져간 상태에서 키를 조정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피치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음질에 좀 여러가 있죠. 그래서 보컬 녹음을 다 진행한 다음에 멀티 트랙을 다시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러스 트랙과 메인 보컬 트랙을 자, 이렇게 이 가이드까지도 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녹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엽 씨가 보컬을 녹음실에서 녹음한 보컬 트랙을 제가 녹음실에서 받아와서 여기다가 로딩을 한 게 되는데요.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된 거를 바운싱을 떠서 가져왔고, 제가 제 기억에 이
보컬 트랙을 제가 작업실로 가져왔던 이유는 아마 제가 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보컬 튠이 데모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아주 정확한 음정으로 튜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튠하는 방법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퀀서에 내장된 튠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안타레스사에 나오는 오토튠이라는 그런 좋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큐베이스에 내장된 베리오디오라는 이 플러그인들을 많이 플러그인이 아니죠,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을 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베리오디오에서 이렇게 애널라이즈를 해서,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자,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게 되죠.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자, 들어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튠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자, 베리오디오의 좋은 점은 이 상태로 박자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박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자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박자를 조정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좀 과하게 움직였네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셔플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박자를 튠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도 오토메이션이 어느 정도는 되죠. 뭐 예를 들어 이 음이 좀 소리가 작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죠. 이런 식으로 볼륨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부분 잘라서 튠을 하시고,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자, 이런 식으로 뭐 튠을 해가지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튠한 상태로 놔둬도 되긴 하지만 바운싱을 쳐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어느 날 자, 이렇게 돼서 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치면은, 자, 이펙팅을 하시면 되는데, 보컬 이펙팅은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가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라서 이펙팅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자, 보컬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만약에 컴프레서를 사용을 안 하고 녹음을 받았다고 하면 컴프를 당연히 그 플러그인으로 구현을 해줘야 될 거고, 컴프를 사용해서 녹음을 받았으면 굳이 컴프를 사용을 안 해도 무방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컴프레서 사용을 해주고, 이 알복스라는 플러그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볼륨을 잡아주기에 좋은 뭐 플러그인인데, 여기서 컴프 값만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컴프레션을 눌러주게 되면서 게인도 올려주게 되는, 좀 보컬 볼륨을 평준화 시켜주게 되는 그런 좋은 플러그인이니까 많이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다이나믹을 좀 잡아주고, 뭐 EQ로 저음역대를 깎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쓰이는 디에서 같은 그런 이런 플러그인으로 치차름들이라 그러죠. 뭐 이런 치차름들을 디에서를 한번 잡아주고, 여기는 보면 제가 CLA 컴프를 한번 썼네요. CLA 3A 컴프를 한번 썼고, 그 다음에 이런 NLS, 요런 거는 이제 믹싱 콘솔을, 그 아날로그 콘솔을 복각해서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그 아날로그 콘솔의 어떤 디지털 하모닉스만 구현을 해서 좀 배음을 좀 증가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음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과하게 사용을 하면 디스토션이 일어나니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SP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모닉스와 세츄레이션, 색채감을 주고 하모닉스로 배음을 좀 많이 만들어 주게 되죠. 배음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흔히 말하실 때 고음역대가 좀 샤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컬을 좀 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EQ로 하이만 살려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보컬 자체가 샤하지 않은 건 아무리 EQ로 올린다고 샤하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배음 하모닉스 계열을 뭐 디스토션을 발생을 시키든 아니면 이런 이펙트를 가지고 하모닉스를 올려주든 간에 이렇게 배음을 발생을 시켜서 고음역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EQ로 풀텍 EQ로 저음역대를 깎아주고 고음역대를 부스트 시켜서 좀 샤한 톤을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가이드 보컬과 그 다음에 가이드 보컬이 녹음해 주신 보컬과 정엽 씨의 보컬이 전부 다 톤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보컬 이펙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보컬 톤이 좀 이상하죠. 리버브와 딜레이, 그 다음에 플랜저 같은 경우는 플랜저도 약간 배음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억수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 보컬 딜레이를 두 개 걸쳐서 두 가지 딜레이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보컬 이펙팅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미디로 작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어느 날 내 곁에 서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난 편해 있었지. 알고 있었니 우리 사랑하게 될 줄. I miss you, I love you. 넌 내 삶의 전부야. 내가 사는 이유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야. 나이로가 필요한 사랑이면 한 걸음 더 다가와. Yes, I believe my destiny. 너의 고운 숨결이 따뜻해. 느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그 어떤 말로 우릴 말할 수 있을까. I miss you, I love you. 너는 내 삶의 전부야. 내가 사는 이유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야. 나이로가 필요한 사랑이면 한 걸음 더 다가와. 너에게 향기가 좋아서 그냥 마냥 좋아서 아마 이게 우리 사랑인가 봐. If I ever fall in love, would you let me be the one?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넌 내 삶의 전부야. 내가 사는 이유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야. 나이로가 필요한 사랑이면 한 걸음 더 다가와.
자, 이렇게 돼서 데모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일렉 기타를 실제로 녹음한 소리는 아까 잠깐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데모곡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들으신 거는 정엽 씨 목소리가 가이드 보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가이드 보컬 섭외해가지고 잘 녹음을 하시면 이 정도 사운드도 미디를 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닥터스 OST에 썼던 정엽 씨가 부른 그애라는 곡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발라드 곡을 데모로 만드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곡이 좋아야 되겠지만, 좋은 멜로디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편곡상으로 데모 퀄리티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발라드에서는 기타 트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타 트랙을 실제로 뭐 기타 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녹음을 해도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된다면 미디로라도 실제 녹음을 한다면 어떤 트랙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트랙을 미디로 정확하게 구현을 하면 어느 정도 데모 사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와 그 다음에 일렉 기타로 오블리카토를 해주는 거, 뭐 파워 코드 해주는 거, 그 다음 솔로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해주시면 발라드 데모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요. 발라드를 데모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스트링 편곡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현악기가 들어가면 사운드는 굉장히 좋아지지만 그게 제대로 된 현편곡이 아니었을 경우는 오히려 사운드를 더 갉아먹고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현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사실상 발라드 데모는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만 들어가도 거기에 가이드 보컬만 잘 녹음이 되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데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은 여러분들 실제로 가수한테 곡을 팔게 되면 전문 현편곡가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현편곡을 의뢰해서 스트링을 다시 녹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쏟지는 마시고 오히려 기타와 베이스와 피아노에다가 많이 공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발라드 곡 만드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